미탁 피해 복구비를 집행하지 못해 교부세 페널티를 걱정했던 강릉시와 삼척시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KTX 강릉선의 동해역 연장 개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감추사 인근 육교 설치 비용 분담이 관건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군마다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자체가 편성된 예산을 못 쓰거나 다음 해로 넘기면 정부로부터 보통 교부세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강릉과 삼척시는 막대한 복구비를 올해로 넘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 집행 실적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산을 못 쓰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통 교부세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강릉의 경우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으로 인한 항구 복구비 694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새로 교량이나 터널형 박스 등을 개설하고 하천을 넓히는 사업이라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미탁 복구 피해액을 포함하면 신속 집행률이 79.01%에서 75.29%로 뚝 떨어집니다. 미탁이라든지 그 재난재해로 인해서 강릉시가 어쩔 수 없이 좀 하위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평균 수준으로는 저희가 지금 올라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척시도 미탁 피해 복구비 2월액이 948억 원에 달해 신속 집행률은 71.63%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과 태풍 피해를 입은 강릉과 삼척, 동해, 고성 등이 행정안전부에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액은 평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태풍 수해 복구비는 집행이 어려운데 집행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상액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건의를 드린 거죠. 행정안전부가 동해안 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새해부터는 새로운 지침을 적용합니다. 하반기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항구 복구비 등 2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구 지원금을 여기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지역에 나간 그 복구 지원금 중에 하반기에 교부된 거를 넣어버리면 2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반영이 됐습니다. 재난재해가 많은 강원도로서는 2월액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다만 상반기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피해액 2월액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산불 피해 복구비는 2월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귀향 귀경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에서 다과 제공, 경로당의 인사명목 과일 등의 선물 제공은 불법입니다. 반면 선거군의 전의경 근무지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오늘 등록한 출마 예정자입니다. 속초고성 양양선거구에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도경 씨가 등록했습니다. 강원도에는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 여파로 충전소 예정지 인근 주민의 반대가 거센데 정부와 강원도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국토부와 산업부, 강원도 관계자가 지역 주민에게 도내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3대 혁신 사업의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대당 4,250만 원씩 지급하는 수소차 지원금을 670세대에 지원합니다. 작년보다 378대 많은 겁니다. 수소차 지원은 늘지만 정작 충전소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속초와 삼척 정도에서 부지가 확정됐고 원주와 춘천은 부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올 상반기에 4곳, 하반기에 4곳, 모두 8곳의 수소충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4군데로 저희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중에는 속초 삼척을 제외하고 원주하고 춘천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자동차 등 수소차 관련 기업 연합체인 주식회사 하이넷은 오는 6월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있었던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건으로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라 설치 의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분 저희 말고도 이제 주유소나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랑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쪽은 강원도 쪽은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늦은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수소충전소 건립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엇갈리며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장소도 원주에도 하시고 춘천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장소를 갖다가 너무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공론화를 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좋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못한다. 강원도는 수소차 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수소충전소는 전무합니다. 강원도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는 약 150대. 경기도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바뀐다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개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운임과 소요 시간까지 떠돌고 있지만 정작 개통이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선 KTX가 영동선과 연결되는 동해 연결선 구간입니다. 1.9km 구간이 지난해 완공됐고 종합시험 운행도 모두 마쳤습니다. KTX 열차가 동해역까지 달릴 준비는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해시 감추사 부근 구간의 안전 문제로 연장 개통은 안개 속입니다. 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교 설치가 필수적인데 사업비 분담률이 관건입니다. 일단 동해시와 철도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감추사 안전보행로는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지난 연말로 알려졌던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개통은 해를 넘겼고 오는 2월 개통될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에 대한 개통 예정일이나 운행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상 운행 시작 2달 전에는 운행 스케줄과 요금 등이 공개되는데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언제 개통할지가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어서 안전에 이상이 없을 때 운행을 한다라는 방침이거든요. 조율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는 서울역에서 동해역까지의 소요 시간과 열차가 정차하는 정동진역과 묵호역, 동해역까지의 운임이 적힌 표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열차의 하루 운행 횟수는 왕복 8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 운행 계획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군마다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판매장 운영은 농업인 단체가 맡고 지자체는 포장과 제품 개발을 도와주면서 특산품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잡곡을 포장 용기에 담고 있습니다. 설날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곡밥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 한 지역 특산품입니다. 감자와 고구마 등 동해시의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미용 비누 생산은 올해로 10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작업장에서는 생 들기름을 짜서 유리병에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동해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잡곡이나 이렇게 또 고령화돼서 농사를 지었는데 팔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거 이제 저희가 해서 갖다. 지역 농산품들은 기존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됐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게 직판장을 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성군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었고 최근에는 양양군도 코코 양양이란 이름의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는 농산물 포장과 가공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농업 규모가 적다 보니까 소량 생산의 다품목입니다. 이 다품목되는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 손에 갈 수 있게끔 가공을 해서 팔아보자는 취지로 판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역 농산물도
가공과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강릉에 사는 한 명이 능동 감시 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확진 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능동 감시 관리 대상자 49명 가운데 도내에는 1명이 강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방역 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음압 격리 병상을 갖춘 입원 치료 병상을 가동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서울과 강릉을 잇는 강릉선 KTX 누적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릉선 KTX 이용객은 개통 25개월 만에 995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하루 평균 13,000여 명이 이용해 이번 설 연휴 기간 1,00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는 내일 강릉역과 평창역에서 환영 행사를 엽니다. 강릉선 KTX는 개통 이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했습니다. 도내 전통 민속행사 8건이 문화재청으로부터 행사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전국적으로 66건의 전통 민속행사를 지원하는데 도내에서는 삼척 갈전리 선앙제와 삼척 도계 영등제, 삼척 궁촌리 단오제, 태백 한강 발원제, 강릉 소금강 청학제 등 8건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통 민속행사의 홍보와 행사 진행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이 도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카드형 지역화폐는 지난해 영월군이 이달에 강릉시가 도입했으며 태백시도 오는 3월 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카드형 지역화폐의 한 달 충전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하고 사용 금액의 10%를 충전금으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도로 위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 사업이 실시됩니다. 강릉 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 위 살얼음 사고를 막기 위해 기온 4도 이하, 비올 확률 30% 이상이 예상되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고 노면 온도 2도 이하에서 비가 내릴 경우 제설제를 미리 뿌릴 계획입니다. 국토사무소는 다음 달 초까지 결빙 취약 구간에 안전 표지판을 우선 설치하고 노면 홈파기 등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첫 재판 일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 시장 측 변호인의 신청으로 지난 8일에서 오늘로 연기됐던 공판 기일이 오는 3월 13일로 또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에 단행한 4급 국장 인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4억여 원을 투자합니다. 동해시는 행복학습도시 조성과 평생학습 지역 공동체 조성,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을 벌여 일, 학습, 여가의 균형을 맞춘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2012년에 도내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후 매년 3천여 명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정선 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열양고와 임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초중학생과 일반 주민에게는 정선 아리랑 춤사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는 아라리촌에서 상설 체험 프로그램인 아라리 학당을 운영하고 교원과 공직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정월 대보름날 강릉 경포대 앞에서 강릉 농악 공개 행사가 열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은 다음 달 8일 강릉 경포대 정자 앞에서 무형문화재 제11회 사호인 강릉 농악 공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릉 농악은 고달픈 농사일을 잇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즐긴 음악입니다. 강릉시가 주문진 제2농공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필지별 입주업종 제한을 없앴습니다.
강릉시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음식료품, 목재, 금속, 통신장비, 전기장비 등 5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필지마다 지정해놓은 업종을 이번에 해제해 입주 희망업체가 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지난 2016년 완공된 뒤 전체 28개 필지 가운데 11곳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릉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CCTV 채널을 분석하고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만 관제 요원에게 보여주며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영상을 선별해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관제 요원은 전달된 영상을 검토해 사건 사고 발생 시 112와 119의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양양군이 계약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양양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 공사는 기존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소방과 문화재시설 수리공사는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학술 연구 용역이나 건설 기술 용역 사업은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각각 올려 계약 심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미 10년간 계약 심사를 법 규정보다 촘촘하게 진행해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관련법 규정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